흐린 하늘이 내 불안한 마음을 비춰주는 것 같던 그런 날이었어요. 경찰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미아예요. 소식은 우울해요. 남편 리차드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어요. 병원 무의식 상태 아르바이트 중이라 일찍 퇴근 허락을 구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운전은 힘들고 급히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는 것도 적지 않은 일이었지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손이 떨리고 가슴이 느껴졌다. 도착하자마자 비교적 젊어 보이는 의사가 나에게 리차드의 생명은 위험하지 않지만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몇 분 후에 지속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나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내 며느리 릴리와 손자 폴 도착. 릴리는 한 손에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실에 들어오자 폴은 이상하게 엄마에게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목이 마르긴 한데 음료수가 없어서 릴리처럼 사주세요. 술을 사러 갔다. 폴은 주머니에서 천천히 봉투를 꺼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읽어보라고 편지를 주셨다. 그는 나에게 비밀리에 읽어보라고 하셨다. 나는 호기심에 열어보니 리처드의 손글씨로 쓰여진 글을 읽고 있는 접힌 문방구가 있었다. 그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희망이 조각을 움켜쥐고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리처드의 지갑에 손을 뻗었습니다. 릴리가 내 손을 돌려받기 전에 내용물을 확인해야 했고 릴리는 서둘러 미끄러질 뻔했지만 재빠르게 그의 긴 지갑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미아입니다. 주 5일 정도 일하는 파트타임 주부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어느 정도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은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리처드 선생님은 65세에 은퇴하거나 계속해서 시간 강사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제 근무를 하면 수입이 감소할 것입니다. 은퇴 권리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저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대화 이후에 나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때쯤 우리 아들 크리스토퍼는 이미 일자리를 찾았고 우리 둘만 집에 남겨두고 졸업 후 크리스토퍼는 즉시 회사에 일하기 시작했고 시내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내는지 걱정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책임감 있는 어른이었어. 무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어느 날 크리스토퍼한테서 전화가 왔어. 안녕, 엄마. 누군가가 있어. 리처드와 둘 다 만나줬으면 좋겠어. 나도 놀랐어. 이 소식을 듣고 크리스토퍼가 집에 데려온 여자는 매우 밝고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릴리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연예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밝았고 크리스토퍼와 눈을 마주치며 얼굴을 붉히며 소개되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그 사람에게 말했는데 만난 날 숨겨놨어요. 만난 순간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서 행복한 커플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웠다고 몇 번이나 말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들이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처드와 나는 결혼 후 어디에서 살 것인지 결정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연합을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실제로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집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랬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릴리는 특히 임신을 했다면 근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릴리는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임신과 출산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릴리가 자신의 고민을 이해했을지도 모르니 낙관적입니다. 여유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시어머니 역할을 더 의미 있게 맡는 것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지만 리처드는 아기가 태어나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아마도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할 것입니다. 그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소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달 후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릴리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상병과 정서적 기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기뻤습니다. 나는 다음 해 임신 내내 그녀를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릴리는 할머니로서 건강한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는 그의 도착에 매우 기뻐하고 감동했습니다. 폴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네요. 리처드는 손자가 너무 바빠서 한동안 소설을 읽을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릴리는 여전히 육아가 기저귀 수유와 밤에 울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주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이 아플 때 릴리는 이제 엄마가 됐으니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넌 잘하고 있어. 내 격려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 릴리는 자신을 믿지 못해서 결국 릴리의 육아를 지원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결과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쉬어야 했고 결국 폴이 릴리를 낳은 후 교대 근무를 1년에 3일로 줄였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아 나는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도 해낼 수 있어요.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점점 더 자주 웃는 미소로요. 그녀의 미소는 나를 깊이 안심시켰어요. 계절은 몇 번 바뀌었고 우리가 그걸 알기 전에 4년이 흘렀어요. 리처드와 나는 60세가 되었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도 찍었습니다. 리처드는 은퇴하고 같은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매일 노트북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위에 복잡한 파이프 차트와 숫자로 가득 찬 스프레드시트를 봤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으니 잠시 쉬면서 폴과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응, 일단 다 끝내고 나면 그는 다소 산만하게 대답한 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찾아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복구했습니다. 좀 더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토퍼와 릴리는 이사하고 싶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릴리는 일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집안일과 육아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생활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아, 제가 계속 돌볼 것입니다. 예전처럼 가정과 보육은 크리스토퍼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아이들의 교육과 과외 활동을 위해 저축하고 싶지만 더 말하기 전에 리처드는 요즘 아이들의 교육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의 관점은 누군가에게서 나옵니다. 매일의 어려운 신발을 신고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릴리는 그 사람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어서 폴, 버스는 떠날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할아버지와 놀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오늘 일하지 않으세요. 집안이 폴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장난감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릴리와 나는 그를 격려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어. 그래서 그들은 매일 떠나곤 했지만 뭔가 가끔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어. 릴리는 산책 중에 폴을 데려다 준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버스 정류장까지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전혀 멀지 않은데 그녀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녀가 제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폴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내 전화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낮에 어디 갔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아, 그냥 집안 살림살이 옷 쇼핑 심부름을 하던 중 잠시 쉬었지만 꽤 오랫동안 없는 것 같았어. 엄마가 쉬게 놔둬서 크리스토퍼가 끼어들었어.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일지도 모르지만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에 휴가를 낸 것에 대해 아무도 그녀를 불신할 생각은 없었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서 미안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나의 걱정은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릴리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아, 당신의 외모가 어떤지 물어볼 부탁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내 귀가 지금의 금액이 너무 안 믿겨져. 폴은 유치원에 가고 나는 다른 엄마들과 친구가 되고 점심에 초대받아서 릴리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대답해서 그 돈으로 그 소풍을 감당할 수 없니? 이미 가격이 오르고 없어졌는데 폴의 기저귀를 사서요. 그 많은 돈을 뭐 하는데 쓰고 있어? 나는 온라인 쇼핑을 해서 그녀는 온라인 쇼핑을 위해 크리스토퍼의 노트북을 사용했다고 인정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충동적으로 물건을 샀어. 나는 그녀가 당시에 동의했지만 몇 시간 안에 스트레스를 처리할 다른 방법을 찾자고 제안함. 그 사람이 또 돈 달라고 하는 날. 이런 반복이 반복되고 지겨워져서 릴리, 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더 잘 생각해봐야 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말을 하고 나서 릴리는 슬픈 체념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냥 학교 일이니까 보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번 주말에 어딘가에 나가는 게 어때요? 이번 주말에 계획이 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방으로 물러나겠어요. 이런 행동은 그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새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최근에 집에 일하기 전에 그 사람도 릴리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고 집에서 그녀를 피했지만 또 그들이 복도에서 속삭이는 걸 목격했어요. 뭔가 확실히 불안한 것 같아요. 리처드를 조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형사를 고용했어요. 우리 지붕 아래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며칠을 보낸 후 다행히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든 근거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며 일상을 이어갔고 집에는 날씨가 흐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불안한 마음을 비춰보던 날 네 미아예요. 네 리차드가 제 남편이에요. 경찰관이 차분하면서도 살짝 들뜬 목소리로 리처드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채 급히 병원으로 갔다고 알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대화의 나머지 부분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경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사고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바로 거기로 갈게요. 작별 인사 서둘러 매니저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는 괴로웠고 응급수송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팔다리가 떨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도착하자마자 심장이 점점 더 크게 뛰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의사가 나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릴리한테 갈아입을 옷이랑 칫솔 같은 걸 가져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급히 릴리에게 전화해서 벨 몇 번 울린 뒤 필요한 물건 가져오라고 했어요. 릴리가 전화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릴리 리차드가 사실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아주 좋습니다. 릴리는 밖에 있는 것 같았어요. 뒤에 사람들 소리와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리고 왠지 급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리처드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소리를 너무 높였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세트를 가져오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몇 분 후 릴리의 무표정한 반응에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릴리와 폴이 도착했습니다. 릴리는 한 손에 여행용 가방을 들고 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생들 쉬는 채로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만나러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고 계세요. 빨리 낫으라고 하세요. 폴은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리며 나직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리차드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다가 갑자기 폴이 말했습니다. 엄마 목이 마르긴 한데 음료수를 안 가지고 와서 뭐 좀 사다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폴이 목마르다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알았어요. 할머니랑 여기 있어. 미안해요. 갈게요. 자판기로 릴리는 패배를 인정하듯 떠났다. 할머니 봐 폴 바지 주머니를 뒤집어 뭔가를 꺼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읽어보라고 편지를 주셨다. 비밀로 읽어보라고 하셨다. 봉인되지 않은 봉투였다. 궁금해서 꺼냈다. 안쪽에 리처드의 손글씨로 쓰여진 접힌 문방구는 릴리 지갑 속의 위험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갑에 우리가 평소에는 하지 않는 증거가 있다는 뜻일까요? 지갑을 훑어보거나 서로 보여주되 여기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한 조각의 희망을 붙잡고 릴리가 돌아오기 전에 내용물을 확인할까 생각하다가 본능적으로 리처드의 지갑에 손을 뻗었다. 내 손은 서둘러 조심스러우면서도 재빠르게 열었다. 긴 지갑 안에는 현금 영수증이 있었고 직불카드와 그 사이에 SD 카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에서 SD 카드를 집어들고 높이 들어올린 순간 릴리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숨겨두었습니다. 재킷 주머니에 SD 카드를 넣고 리처드의 지갑을 다시 넣어도 괜찮아 더 이상 원하지 않지만 집에 가자 크리스토퍼는 실망한 릴리를 달래면서 곧 돌아올 것이다. 가족이 자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D 카드를 삽입했습니다. 사진 비디오와 일부 워드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진 비디오 리처드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거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은 이상해서 망설임 없이 클릭했는데 릴리 사건의 증거였다. 헐떡거리며 입을 가리고 단어 문서를 열었다. 리처드의 일기인 줄 알았는데 리처드의 것이 아니었다. 일기처럼 쓰여진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시간을 잊고 문서를 통해 읽었지만 나중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리스토퍼에게 전화해서 릴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릴리는 어떻습니까? 의아해하며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리처드가 나에게 준 증거를 보여주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충격을 받고 즉시 릴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폴을 침대에 눕힌 후 졸린 표정으로 왔습니다.
릴리 크리스토퍼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난 리처드의 일기장 사진과 인쇄본을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입니다. 리처드가 릴리를 따라다녔던 날 나도 다른 남자가 누군지 알아. 리처드는 전혀 알아내지 못했어. 여기 자주 오는 배달원은 그 사람을 보려고 온갖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어서 크리스토퍼처럼 보이는 게 아닌데 들어봐. 그렇지 않아. 릴리의 목소리는 거실 조명 아래서 떨렸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불륜을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나는 집안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증거가 있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진실을 숨기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더군요. 릴리는 리차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에 있었나요? 제가 쇼핑을 하러 나갔다는 건 당신이 암시하는 게 전부 당신이 리처드의 사고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지만 그러다가 리처드가 그 사건에 대해 직면한 리처드의 일기를 내가 읽었다고 어떤 근거로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당신은 그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켜지면 그만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의 비밀. 릴리의 안구교대 애드 계속 압박했지만 그 남자와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리차드가 당신을 따라오던 날 카페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리차드가 봤어요. 아니, 그건 리차드가 당신이 그를 원망했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죠. 당신 복수를 계획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래서 리처드는 사진 비디오와 일기장을 남겨두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아빠가 SD 카드에 저장하고 지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지갑에 숨긴 것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이 나에게 준 편지는 그것이 없었다면 병실에서 보낸 짧은 편지가 이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처드는 당신이 그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신이 그 아이 폴을 간과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에드 폴에게 그것을 줄 편지를 맡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계속해서 릴리의 행동을 폭로했고 그날 리처드가 너 때문에 사고가 났어. 아니, 사실이 아니야. 내가 릴리라고 불렀을 때 너는 여전히 밖에서 평소보다 더 급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바로 직후였다는 뜻은 아니다. 그녀의 결백은 논쟁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외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폴이 주변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여자로 보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크리스토퍼가 당국에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릴리가 아빠의 사고를 일으켰다고 증언할게요. 그만해주세요. 미안해요. 처음으로 너무 미안해요. 릴리가 울부짖으며 사과를 했지만 크리스토퍼와 내가 그녀를 용서하기엔 너무 늦었다. 크리스토퍼는 경찰에 전화로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우리는 다음날 릴리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경찰은 사건의 급속한 발전에 놀랐다. 크리스토퍼와 나는 신문을 받았다. 나는 리처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는 사고 현장 근처 식료품점의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영상에서 릴리가 리처드를 밀어붙이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릴리가 체포되었고 크리스토퍼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송달했습니다. 릴리는 항의했지만 크리스토퍼는 폴의 결정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폴을 돌볼 것이며 이혼 절차에서 당신과 당신의 불륜 파트너에게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녀를 돌아보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크리스토퍼는 이 문제를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폴의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릴리와 바람을 피운 남자는 우리 집으로 배달을 중단했습니다. 나는 그의 배달 지역이 변경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후임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 배달원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원했기 때문에 떠났을 것입니다. 릴리와는 더 이상 관련이 없지만 사고가 난 지 며칠 후 그는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리처드가 깨어났고 우리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상처와 타박상에도 불구하고 리처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왼쪽 어깨가 여전히 아프네요. 테스트를 해보니 지속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지만 재활이 필요할 것 같아요. 퇴원 후 과장하고 계신 게 기적이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리처드는 저와 크리스토퍼에게서 릴리에 대해 들었고 낙담해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해 미안하게 됐다. 그 이후로 우리에게 사과했다. 리처드는 다소 움츠러들었다. 약속을 지킨 폴을 칭찬하고 행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산만해 보였을 것이다. 릴리를 데려다 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절망적이야 불공평해.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전 학생들은 그에게 연락했고 방과 후에 우리 집에 들러 리처드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떠날 것입니다. 우리 가족